네, 부동산 정책의 이제 방향성들이 대부분 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이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대선 공약들도 대부분 다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그만큼 무시할 수가 없는 이제 그 숫자와 또 그 표심 또는 현재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동산의 정책들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크게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로 눈에 보이는 뭐 청년들의 정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실입주까지 가능하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년 주거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청년층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드려보게 되면 공급이라든가 청약 정책이 있고요. 근데 금융이라든가 세제, 그다음에 거래와 임대 이것들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21년도에는 일단 36만 호 지구 지정을 끝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도심 주택 공급 후보지를 또 16만 가구를 발굴을 했죠. 이건 도심 복합 개발 사업, 도심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공 재개발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또 실수요자 고려한 청약 제도를 좀 개편을 하겠다. 실수요자들이 정말 접근하기가 어려운 청약 제도거든요.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내가 그 점수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청약 제도 개편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를 하향화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개선을 해서 악성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고질적으로 이제 채무에 관련된 내용들 빚에 허덕이는 그런 형태를 보다는 조금 더 이제 투명한 어떤 그 대출 정책을 이제 조금 더 펼치겠다는 얘기고요. 거래는 부동산 조사 체계를 강화를 해서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거래 속에서 불법은 없는지 있는지 따져볼 테고요. 공공 부분의 투기를 근절하겠다. 공공에 근무하는 사람들,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어떤 그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보호 조치 및 임대차 신고 도입. 뭐 이것들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2022년도 목표는 올해 목표죠. 올해 목표 같은 주택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해서 국민 체감을 통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로만 현재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물량들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는가, 주택 공급 속도를 어떻게 빨리 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테고요. 금융 불균형을 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금융과 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을 하겠다. 저금리 대출도 이제 어떻게든 지원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거래 임대는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을 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 임차인이 계속 이제 뭐 오래 살지 못하고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손실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 주거 안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올해 이제 정책 수단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46만 호 분양을 하고 분양 39만, 또 사전 청약을 7만, 이거 3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205만 호의 공급 계획을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0만 가구죠. 200만 가구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아서 빠르게 진행시키겠다. 특별 공급 물량도 13만 4천 가구 정도 확보를 하고 민간 정비 사업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또 분양가를 통제하겠지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시간 부분으로 좀 절약을 할 테고요.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부 체납 요구 등 정비 사업에 지연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지역 주택 사업과 연결된 사업들을 되게 선진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민간 정비 사업 절차를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도 현재 민간 정비 사업자, 민간 정비 사업 개발 사업에 어느 정도는 이제 활로를 열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대한 주거 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기타 이제 주택이 아닌 비주택이면서도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또
또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기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벌써 1월 달부터 또 7월 달에 또 시행될 예정이고요. 서민 실수요자 피해를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이면서 소득이 작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하는 길을 열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LH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LH 혁신이 아직 완수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LH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제를 확대를 하고 임대차 관련 교육이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서비스까지 하겠다. 임대차 관련된 현재 3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상담 서비스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가구주 연령별로 봤을 때 주택 보유 의식, 연령대별로 봤을 때 집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재 표시가 되고 있는가 봤을 때 2014년도와 2020년도 왼쪽 편이 2014년도부터 오른쪽 끝에가 2020년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 각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20년도까지는 굉장히 높아진 수치죠. 87.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에 어떤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40세 미만도 82%, 그다음에 40세에서 49세가 88.9%, 50세부터 60세 이상이 거의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가가구, 실제로 집이 있는 사람들도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비율도 96.2%대까지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87.7%. 그러니까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82%대까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제 계속 꾸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당연한 거겠죠.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똑같은 형태로 이제는 정말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습니다. 30.3%. 이건 경제적인 이유라는 얘기는 자산 증식이라든가 보존이 되겠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 기대 심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도 30.3%,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26.1%를 차지하고 있고요.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비율도 28%,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23.1%,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사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서 뭐 다 연결된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사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서가 25.9%, 27.5%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근데 내 집이 있어야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는 분위기다라는 부분이 8%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12.6%. 그다음에 집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요. 내 집이기 때문에 그 비율도 7.7% 정도 되고요. 그럼 집을 살 때 청년들이 정말로 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53% 정도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그만큼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60%대 이상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46.2%다. 내 자본을 가지고는 현재 주택 구입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가 얼마 정도 될까? 내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죠. 상속이라든가 증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우연하게 좀 저렴한 주택을 또 구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소유한, 이건 청년입니다. 봤을 때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4.5%, 향후 1년에서 5년 정도가 구입할 시기다라고 계산하는, 그러니까 구입할 예정이다. 예, 계획을 잡아놓은 거죠. 그게 이제 4.2%고요.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가 26.1%. 그러면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거, 10년부터 해서 실제 20년까지 봤을 때 그 비율이 33.7%에서 16.1%니까 거의 지금 한 거의 60% 가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년 후에라도 난 집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년 후에는 내 집을 마련하겠지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다라는 비율이 15.4%입니다. 그럼 이걸 통계적으로 20년 후에도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비중까지 따지게 되면 거의 80% 정도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고 대출 규제부터 해서 내 집 또 실수요자들한테 규제들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앞뒤로 꽉꽉 막힌 부동산 시장을 빠르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거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봤을 때는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내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집, 지방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지방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집값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7.8% 정도가 내 집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실제로 혼자 사는 가구 중에서 뭐 그 비율 따지고 여성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혼자 사는 비율을 따진 서울 지역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외에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이 29.5% 정도 됩니다. 30%가 되고요. 이 비율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중에서도 여성 비율이 14.6%, 남성 비율이 14.8%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1인 여성, 1인 가구이면서도 여성 1인 가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 이 1인 가구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비율을 보게 되면 20대 비율이 7.8%가 늘어났습니다. 20대가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독립을 해서 뭔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7.8%가 전년 대비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4.7%에 30대가 3.2%, 40대 1.8%. 나머지 근데 중요한 거는 60대가 6.2%가 늘어났습니다. 60대가 6.2%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독거노인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다 분가시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젊은 층 20대와 60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혼자 살 수 있는 여건에 아주 소형주택이면서도 입지 여건 좋은 지역에 그런 공공주택들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거고요. 세대별 주거 실태를 봤을 때는 내가 내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내 집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임대를 놓고 다른 집에 새를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구로 봤을 땐 자가 점유율이 57.9%, 내 집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 보유율 같은 경우 60.6% 정도 됩니다. 청년 가구가 현재 내 집을 갖고 있다라고 비율을 따졌을 때는 청년 가구가 자가 점유율이 16.1%, 그다음에 자가 보유율이 17.3%입니다. 이 차액을 나누게 되면 여기서 이 차액의 그 비율이 이제 그만큼 임대 시장이 풀린 비율입니다. 그걸 따지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 46.1%, 48.5%. 노인 가구도 현재 자가 점유율은 75%에 77.2% 정도 보여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2018년도부터 그럼 어디에 거주하는가? 일반 가구, 청년 가구, 그다음에 현재 신혼부부 이렇게 따졌을 때 대부분 다 이 녹색 구간, 이 푸른색 구간이 아파트 구간입니다. 아파트 구간에 굉장히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하면 아파트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 2018년도에 49.2%가 현재 20년도 재작년에 75.1%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돈이 되면서 부가가치가 높고 살기 편하고 또 주거 편의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를 더욱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이 이제 단독주택이라서 다세대 주택 또는 비주거형 건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독주택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비율이 현재 2020년도까지 높아졌다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러니까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의 비율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청년 가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다 13.5%에서 또 12.4% 정도 비율을 단독주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비율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별 주거 실태를 보게 되면 자가냐 전세냐 또는 월세냐 아니면 무상으로 살고 있느냐 뭐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자가 전세 월세 시장이죠. 그랬을 때 일반 가구, 청년 가구, 신혼부부 봤을 때는 자가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일반 가구는 53% 정도 차지하지만 청년 가구는 실제적으로 20년도에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50.8%에 47.9% 오히려 비율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실제 내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층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청년 가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이 줄었고 19.5%에서 16%로 줄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전세로 살고 있는 비율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 비율은 늘어나고 거기에 전세와 월세 비율이 늘어난다.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재 실제로 전세나 월세 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또 주택을 구입할 때 청년 가구, 신혼부부 또는 현재 노인 가구, 소득 하위 이를 봤을 때는 과연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봤을 때는 청년 가구가 75.6%, 신혼부부가 78.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현재 3분의 2 정도는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 기자가 1월부터 들어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고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노인 가구는 당연히 아무래도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 가구나 소득 하위는 그만큼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차 자금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이제 45.5% 정도를 차지합니다. 임차 가구의 대출 비중이 이건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비율이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년 비중이 21.
28.5%.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주택 구입을 할 때는 대부분 다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한테 주거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을 신혼희망타운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든가 공공기숙사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 있죠. 주택 특별공급으로 해서 특공으로 해서 임대는 영구임대라든가 전세임대부터 해서 분양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든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다음에 주거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죠. 월세도 보조하듯이 청년 주거급여라든가 청년 월세 지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봤을 때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면 청년 우대형 저축이라든가 아니면 대출 같은 경우는 버팀목이라든가 아니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뭐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라든가 모기지 대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 또는 현재 할 수 있는 영향들은 되게 크게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내용들 다시 들여다보고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사회초년생들한테 주택 안정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대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